중년 부부들은 사실 서로한테 너무 익숙해져서 욕구가 자꾸 생기지 않는 게 문제죠. 우리는 부부관계를 안 할 뿐이지 대화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부가 많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결혼은 섹스의 무덤이다 그러지만 섹스가 없어지면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성상담을 25년 넘게 하고 있는 성교육 상담 전문가 배정원입니다. 사실 섹스리스는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는 부부 혹은 1년에 10번 이하 하는 부부들을 섹스리스 부부라고 해요. 섹스리스라는 말은 모자란다라는 뜻이잖아요. 보통 이제 달에 몇 번 이렇게 하지 않고 상대는 만족하는데 나는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리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상대성을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섹스리스라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섹스리스보다 섹스오프가 더 만만치 않게 많은 것 같아서 걱정이죠. 섹스오프라는 건 1년에 한 번도 섹스를 안 하는 그런 부부들을 얘기합니다. 2021년에 서울에 사는 성인들 대상으로 성생활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1년에 한 번도 섹스를 안 한 사람이 36%였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섹스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20대도 꽤 높아서 43%, 그러니까 20대는 더 안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그 나이에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계가 섹스나 사랑이 줄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유독 많이 줄고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너무 바쁘고 재밌는 것이 너무 많고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섹스는 좀 자기가 노력을 해서 상대방의 눈치도 보고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귀찮은 게 싫고 눈치 보는 게 싫고 노력하는 게 싫으니까 섹스리스 부부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섹스를 안 하면 상대한테 굉장히 무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 같은 느낌으로 살겠죠. 이제 아이들 키우고 양가 부모한테 잘하고 자기네 경제적인 어떤 성장, 아파트 평수를 넓혀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데도 저는 그 부부가 얼마나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좋아하는가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섹스가 없어지면 부부 사이가 좀 멀어지죠. 그리고 남처럼 되죠. 되게 서먹서먹해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견디는 부부들이 많아지는 게 문제죠. 또 부부간의 결혼이라는 건 이 파트너와 나는 공식적으로 섹스를 할 거라는 그런 섹스 파트너라고 공언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부부간에는 물론 대화로 뭐 바디랭귀지로 여러 가지 소통 방식이 있지만 섹스만큼 더 친밀감이나 결속감을 단단하게 해주는 소통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몸이 멀어지기 때문에 사실 부부간의 섹스가 없어지는 것이 이혼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떤 부부들은 이혼의 이유가 뭐 성격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성격 차이가 성의 격차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욕구 차이일 수도 있고 배려받지 못하는 문제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섹스가 없어지면 분명히 이혼에는 영향을 미칠 거예요. 중년에서 노년으로 갈수록 부부관계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섹스가 그렇게 노년에 갑자기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혼일 때, 중년일 때, 노년일 때가 사실 거의 한결같이 좋은 부부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애써야 되고요. 그게 뭐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되고요. 노년의 섹스가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섹스라는 게 여러 가지 건강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정서적인 건강, 관계의 건강,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성적 긴장도 쌓이고 분노 같은 것도 쌓이고 그리고 실제로 몸의 건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황혼이혼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이혼하는 이유라고 들지는 않겠지만 밑에 깔려 있는 거죠. 섹스를 안 했을 때 긍정적인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남자들의 발기의 문제는 피돌기의 문제거든요. 나이가 들면 혈관에 지방도 끼고 혈류도 약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발기가 자주 될 일이 없으면 좀 더 나빠지겠죠. 그리고 피돌기가 안 좋으면 또 발기가 좀 안 될 거고 그런 것들이 발견되기가 좀 늦겠죠. 그리고 사정을 좀 안 하면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고 또 여자들도 나이가 들면 질이 건조해지면서 폐경이
이후에 이렇게 붙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성관계를 통해서 질의 건강을 좀 유지할 수 있겠죠. 섹스를 안 해서 편한 점은 그냥 그것 때문에 뭔가 노력하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느껴지는 거겠죠. 상대한테 잘 보이지 않아도 된다, 매력 있게 보이지 않아도 된다. 근데 그거는 편한 점은 아닐 것 같아요. 부부간의 섹스 문제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부간에 당연히 해야 되는 소통의 방식인 섹스를 안 하고 있는 섹스 오프 부부가 많은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상담회장으로 나와서 뭔가 좀 개선해 보려고 하고 둘이 좀 더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그럴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섹스 리스로도 오고요. 나는 몇 번을 하고 싶고 이 사람 몇 번 하고 싶고 그런 어떤 차이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하는 방식에 아쉬움이 있어서 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요즘은 뭐 부부뿐만 아니라 연인이 되면 대부분 섹스를 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연인들이나 혹은 약혼 상태에서도 섹스리스를 걱정하면서 오는 커플이 좀 있어요. 자녀 출산도 있죠. 자녀를 낳으면 일회양도 많아지고 아기들은 부모 사정을 봐주지 않으니까 잠도 부족하고 맞벌이하는 경우에는 더 심하겠죠. 또 이 아기를 낳고 얼마 안 있었을 때 수유기에는 여자들의 질 상태가 폐경같이 좀 변해요. 호르몬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질이 건조하고 아기 낳고 나서 첫 섹스가 굉장히 아프고 힘들어서 섹스리스로 가는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첫 섹스를 할 때는 적어도 한 2, 3개월 정도 여자가 충분하게 회복이 된 다음에 섹스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할 때는 좀 윤활제를 쓴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 될 거고요. 여자들이 수유를 하거나 그러면 가슴을 애무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젖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바디 이미지가 좀 무너지고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 낳고 첫 섹스를 할 때는 우리가 첫 섹스를 할 때만큼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외도라는 거는 상대한테 굉장히 상처를 주는 일이죠. 외도를 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데 외도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존감 굉장히 떨어져요. 무시당했다는 생각도 들고 배신당했다는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뭐 정조에 대한 그런 느낌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상처를 받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몸 가는데 마음 가고 마음 가는데 몸이 가는데 마음이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몸이 쉽게 열릴 리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외도를 상대가 알게 되면 부부관계가 회복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회복을 위해서 정말 애쓰지 않으면 둘의 사이는 아주 멀어져서 그냥 남처럼 경제 공동체로 살거나 헤어지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성 전문가로서 한 번의 외도로 다 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외도가 좀 심한 질투처럼 두 사람의 사이를 좀 더 공고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누군가가 흔들렸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쌓아왔던 그간의 시간을 그렇게 쉽게 정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죠. 그리고 또 많은 예가 있어요. 남편이 이제 어떤 여자하고 외도했을 때 여자가 나중에 알게 됐죠. 뭐 휴대폰으로 주로 많이 들키니까. 그래서 이 여자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혼도 생각하고 그랬는데 남편이 굉장히 많이 사과하고 또 실제로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그래서 둘이 같이 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대한 문제,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남편이 계속 사과하고 부인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때는 상처가 될지라도 어떤 의혹이나 숨긴다거나 그 사람과 관계를 계속하고 있다는 어떤 의심이 되면 둘의 문제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외도 후에 이제 어떻게 둘 사이를 회복해 갈 것인가는 전문가하고 같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치관은 결혼했을 때 문제를 겪겠죠.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물론 그 가치관들이 사실 변하지 않을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50대에 갑자기 가치관이 변하고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부부들 중에 결혼할 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보통 평강공주 신드롬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 사람의 어떤 단점을 바꿔줄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남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상대의 단점 보일 때 그거를 내가 견딜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지 내가 저 사람의 어떤 점을 바꾸겠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특히 가치관은 정말 바꾸기가 어렵죠. 그 가치관이라는 건 뭐 정치에 대한 나의 취향이라든지 혹은 뭐 인생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돈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굉장히 확고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이 애초에 좀 맞는 사람인지를 보고 결정하는 게 좋죠. 가치관이 같지 않으면 어쨌든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싸우게 되고 그런 것들이 심해지면 당연히 몸이 만나고 싶겠어요. 미워질 텐데.
관계에 만족하면 둘이 마주보고 자주 웃지 않겠어요? 그리고 행복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스킨십이라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외로우면 내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앉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두들겨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서로 포옹한다는 것, 그리고 왜 서로 애무하고 키스하고 쓰다듬어주고 이런 것들이 서로에 대한 어떤 안정감을 주죠. 그래서 당연히 기분 좋겠죠. 자존감도 높아질 거고 부부관계가 되는 부부는 행복감이 높죠. 일반적으로 50대라고 하더라도 아마 옛날의 남자나 옛날의 여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낮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으면 보수적인 사람이 되고 대부분 예전에는 여자들이 이제 성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뭔가 요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많은 부부들이 또 성에 대한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는 부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사실 굉장히 부부관계 좋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일단 부부관계 가지고 얘기하려면 다른 대화가 잘 돼야 돼요. 다른 대화도 안 되면서 부부 대화를 갑자기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왔어? 밥 먹었어? 자자. 이 정도만 얘기하는 부부라면 부부 관계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는 너무 어렵겠죠. 모든 대화가 된 다음에 성에 대한 대화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평소 어떤지, 내가 요즘 어떤지, 외로운지, 당신의 사랑이 더 필요한지, 혹은 이 사람이 연예인이라도 관심 있는 게 뭔지, 요즘 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게 뭔지, 혹은 내가 힘든 게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를 맞춰가지 않으면 사실 부부관계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은데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연습되지 않으면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뭐 중년의 부부라면 요즘 보니까 중년의 부부들이 같이 어디 다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둘이 밤 산책을 같이 한다든지 혹은 뭐 둘이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신다든지 이럴 때 자기 얘기를 좀 하면 좋겠죠. 드라이브 같은 거 할 때 부부관계 얘기를 좀 해도 앞을 보면서 서로 마주보지 않고 무안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성관계에 있어서 50대 부부가 되면 속궁합이 안 맞는 경우는 거의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좀 뭔가 바꾸려는 노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안 맞으면. 근데 뭐 속궁합이라는 게 우리 사주팔자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사람의 몸은 성기라고 하더라도 부피나 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부분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 섹스는 성기 결합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마음도 맞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맞춰가면서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간의 대화가 잘 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좋을 것 같다. 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식의 왜 피드백도 좀 주고 그러면서 맞춰가는 거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모르는 사람하고 말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면 우리는 굉장히 긴 시간 수다를 떨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히려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동생보다 옆집에 사는 사람과 더 친한 이유가 굉장히 많은 걸 공유하고 있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섹스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알고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알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속궁합은 정해진 게 아니라 맞춰가는 거고 그거는 서로에게 좀 더 열려있고 많이 이야기할수록 더 좋아질 수 있죠. 그러는데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하지 말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라는 건 한 번만 생각하면 돼요. 역지사지. 내가 이 얘기 들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보면 상대한테 상처를 주는 얘기는 안 할 거고요. 특히 성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받으면 좀 무시당한다는 느낌?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에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더 부드럽게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빙빙 돌려서 말하는 거는 좋지 않죠. 그러니까 제대로 말하지만 상처받지 않게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무례하지 않게. 나는 오늘 못할 상황일 때 내 회사에 가서 발표를 해야 된다든지 오늘 준비할 게 많다든지 오늘 아니면 너무 피곤하다든지 이러면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 거절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싫어라고 얘기하고 뭐 아우 귀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좀 얘기하는 거죠. 오늘 내가 회의 때문에 완전히 진이 빠져서 즐겁게 못할 것 같아. 나도 열심히 하고 싶어. 나도 자기한테 잘해주고 싶고 하니까 뭐 토요일 날 우리 시간 내서 다시 해볼까? 이런 식의 어떤 대안도 제시하면서 내가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대화도 해야 되지만 성관계를 하면서 피드백을 좀 주고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포커페이스로 있으면 참 어렵죠. 우리가 대화할 때도 앞에서 굉장히 단답식으로 얘기하면 말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웃어도 주고 맞장구도 쳐주고 막 이래야 왜 친해지고 막 대화가 막 쏟아져 나오지. 섹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반응을 보여주고 표현하고 이런 사람하고라면 속궁합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중년 부부들은 사실 서로한테 너무 익숙해져서 욕구가 자꾸 생기지 않는 게 문제죠. 사실 익숙해지는 게 성적인 어떤 매력을 죽이고 욕구를 죽이거든요. 그래서 뭐 결혼은 섹스의 무덤이다 그러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익숙해진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안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에게 내가 성적인 매력이 있는 이성으로 보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꾸미고 있는 거, 여성으로 보이는 거, 남자로 보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샤워하고 막 옷 벗고 돌아다닌다든지 속옷만 입고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식으로 왜 신비감을 깨는 일은 좀 안 하는 게 좋죠. 저는 이거는 신혼부부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긴 한데 뭐 방귀를 텄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걸 왜 터요? 신비감이 있어야 그 사람한테 어떤 성욕구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우리 흔히 영화 보면 막 들어가서 막 양치하고 이러는 거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죠. 서로가 지켜야 될 프라이버시는 좀 지켜주면서 상대에게 좀 영원한 이성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남한테 나갈 때는 화장하고 잘 차려입으면서 안에서는 굉장히 늘어진 모습을 보일 때가 많거든요. 물론 매번 긴장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건 아니지만 너무 늘어진 모습을 보이는 건 좀 피하는 게 좋고 그리고 잔잔한 로맨스를 좀 만드는 게 좋죠. 그래서 밤 산책 손잡고 하는 거, 로맨틱한 음악을 틀어놓고 와인 같은 거 마시는 거, 옛날에 데이트했던 곳에 둘이 같이 가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거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여행 같은 거 가는 것도 우리가 그때 굉장히 로맨틱해지고 늘 안 하던 부부들도 유럽을 간다든지 베트남 같은데 좋은 리조트에 가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는 상대한테 집중할 수 있고 그 안에서의 상대가 차려입고 예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환경이 바뀌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랑도 섹스도 익숙해지면 사실 거기에 갖는 어떤 자극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극을 만들어 가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우리는 부부관계를 안 할 뿐이지 대화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부가 많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성관계도 잘하고 성관계를 통해서 여전히 이 사람하고 나는 확실한 끈으로 맺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러면 훨씬 안도감도 들고 또 행복감도 높아지죠. 그런데 안 하면서 관계가 좋다는 사실 거의 어렵고 아니면 포기했거나 그 안에서 어떤 달콤함이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기쁨은 덜할 거라고 생각해요. 성관계가 지금 없어진 지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용기를 내서 시작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규칙적인 성관계가 부부의 관계를 굉장히 좋게 만들고 건강도 좋게 만들고 그리고 둘 사이의 행복감 그리고 또 개인의 행복감을 굉장히 높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혼도 그렇지만 부부관계, 섹스도 대화도 노력하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했더라도 그래서 말하기가 굉장히 어색하시더라도 계기를 좀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주 쉬운 계기는 같이 여행 같은 거 가는 거예요. 로맨틱한 감정의 불씨를 살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부부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고 대화가 잘 되는 부부라면 이렇게 하면 금방 되지만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있다면 그 문제는 전문가에게 오셔서 좀 푸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6개월 정도를 지나가면 둘이서 풀기 참 어렵거든요.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가셔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